안녕하십니까, 불스입니다. 자, 오늘 안드로이드 14번째 시간 이벤트를 이용한 드로잉에 대해서 학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잠깐 간략하게 리뷰를 하고 넘어갈게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벤트라는 거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벤트, 뭔가 이벤트가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이벤트가 발생을 하고요. 그러면 이 이벤트를 듣는 방법이 콜백 메소드를 이용해서 듣는 방법이 있고, 또는 리스너를 우리가 만들어서 익명이 됐던 인어가 됐던 리스너라는 거를 만들어서 듣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벤트에서 계속해서 이벤트를 발생을 합니다. 리스너가 듣고 있던 듣지 않던 그냥 이벤트는 그냥 발생을 하는 거죠. 발생을 하고 해당 리스너를 우리가 만들어서 붙여주죠. 그래서 리스너를 1개, 2개, 3개, 4개 개발자 마음껏 이렇게 만들어서 붙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리스너 안에 존재하는 메소드, 콜백 메소드를 이용해서 어떠한 기능 구현,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어떠한 동작을 하면 된다 라고 해서 기능 구현을 해주곤 했습니다. 그래서 이벤트, 제가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자바 스윙 쪽을 좀 하셨거나 아니면 다른 프로그램을 좀 하신 분들은 이벤트에 관한 내용이 거의 뭐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금방 이해가 되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또 그리고 안드로이드를 좀 처음 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이벤트 이 구조 정확하게 머릿속에 잘 정리를 해 두셔야지 프로그램 개발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벤트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각자 잘 정리를 해 주시고요.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알아봤던 이벤트 내용을 가지고 터치 이벤트 있죠. 그 단말기에 그 화면을 갖다가 터치를 합니다. 터치를 하고 또 드래그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터치 이벤트를 이용해서 드로잉한 어떤 그림을 그리는 거에 대한 예제를 한번 같이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터치 이벤트를 이용한 드로잉입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사용할 이벤트는 모션 이벤트의 액션 무브, 터치를 한 다음에 쭉 이동을 해요. 자, 여기 화면을 보시면 터치를 한 다음에 동그라미를 그리고 있죠. 세모를 그리고 있고요. 요런 내 마음대로 화면에다가 터치를 한 후에 무브, 드래그를 해서 어떠한 그림을 그릴 때 그림이 그려지도록 하는 예제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주요 메소드는 콜백 메소드죠. 온 터치 이벤트, 터치가 되었을 때 들어오는 이벤트입니다. 그리고 이벤트가 들어오고요. 이 이벤트에서 get 액션을 뽑았을 때 모션 이벤트 액션 다운 눌렀을 때죠. 화면이 이렇게 있어요. 단말기 화면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 딱 최초에 눌렀을 때 그때 들어오는 이벤트가 액션 다운. 다음에 만약에 액션 get 액션 아니요 이벤트 get 액션 액션을 받았는데 그 액션이 뭐가 같아요? 모션 이벤트 액션 무브 드래그 다운을 한 다음에 쭉 이동을 해요. 다운한 상태로 이동을 했을 때 들어오는 그 이벤트입니다. 자, 그래서 이 안에는 아직 뭔지 여러분이 코드를 다 안 봤기 때문에 잘 몰라요. 하지만 도트라는 이런 우리가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놓을 겁니다. 거기다가 이벤트 다운을 했을 때 이 좌표값이 있겠죠. 그 x값과 y값 절대 좌표값을 이렇게 넣어서 도트라는 것을 하나 생성을 한 거고요. 다음에 액션 무브 다운을 한 다음에 이동을 해요. 이동을 할 때 계속해서 좌표값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점선면이 있을 때 점이 이렇게 있으면 그 다음에 선이 이렇게 있으면 선은 어떻게 만들어져요? 점이 계속해서 연달아서 쭉 모이면 이게 하나의 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좌표값 이동을 할 때 무브 할 때 각각의 좌표값을 계속해서 연달아서 이어 나오면 내가 원하는 이런 선이 만들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액션 무브에서 또 이벤트 get x 좌표값 y 좌표값을 구해 오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invalidate라는 메소드가 있는데 이거는 캔버스 뷰에 존재하는 메소드예요. 그래서 이것도 무엇인지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가 실제로 다루진 않아요. 그냥 호출만 해서 쓰면 돼요. 그래서 invalidate 메소드 사용하는 것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이제 이클립스에서 코드를 보면서 리뷰를 하고 그 다음에 같이 한번 예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레이아웃부터 살펴볼게요. 어떤 구조로 화면이 구성되어 있는지. 결과물을 보면, 장표에서 결과물을 보면 굉장히 간단해요.
전체적으로 캔버스가 하나 있어요. 하얀색 도화지 밑에 하나 깔아 놓은 거겠죠. 다음에 밑에 보면 버튼이 하나 있습니다. 버튼이 있어서 뉴 캔버스 버튼이라는 걸 딱 누르면 내가 여태까지 그림 그렸던 거, 여태까지 그려져 있던 드로잉 되어 있던 선들이 다 사라지고 새로운 깨끗한 도화지가 나온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뭐 시나리오도 간단하고 레이아웃도 그다지 어려울 거 없이 간단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런 레이아웃을 어떻게 만들 건지부터 고민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레이아웃 먼저 보고 다음에 기능 구현은 어떻게 되는지 자바 코드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클립스로 가서요. 자, 리소스의 레이아웃 폴더 보면 되겠죠. 그래서 액티비티 언더바 메인 딱 보니까 자, 리니어 레이아웃으로 갑니다. 그리고 얘는 오리엔테이션이 버티컬 세로로 쭉 나열한대요. 그래서 뷰 그룹이 리니어 레이아웃으로 감싸져 있고요. 자, 다음에 조금 생소한 게 나옵니다. 우리가 어떤 뷰 그룹 안에다가 위젯이나 뷰 그룹 또 다른 뷰 그룹을 놓아서 사용할 수가 있었는데 리니어 레이아웃 안에 리니어 레이아웃을 놓은 거는 뭐 우리가 통상적으로 봤던 거니까 쉽게 이해가 되는데, 그리고 요 리니어 레이아웃 안에 버튼 위젯을 놓은 것도 별다른 뭐 특이사항은 없어 보입니다. 자, 근데 여기 보시면 com.example.android_14_에서 뭔가 패키지명, 지금 내가 개발하려고 하는 그 프로젝트의 패키지명이 여기 나오고요. 그 다음에 커스텀 뷰라고 해서 그 패키지 안에 있는 클래스명이 나옵니다. 자, 눈치를 채신 분들도 계실 텐데 이게 뭐냐면, 자, 잘 생각을 해보세요. 자, 버튼이란 거 이것도 보면은 하나의 클래스겠죠. 그죠? 캔버스를 뷰를 익스텐드 상속받아서 만든 그 클래스일 겁니다. 자바 파일일 겁니다. 단 얘는 어디에요? 안드로이드 프레임워크 라이브러리 안에 컴파일 되어서 우리가 사용만 하면 되는 거겠죠. 그죠? 그리고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위젯이라고 부르죠. 그죠? 자, 우리 예전에 그 커스텀 뷰 알아볼 때 이렇게 위젯을 우리가 안드로이드 프레임워크에 존재하는 위젯을 우리가 갖다 쓸 수도 있지만 내 입맛에 맞춰서 내가 위젯을 만들어서 사용할 수도 있었어요. 어떻게 만들어요? 뷰를 갖다가 익스텐드해서, 자, 이게 커스텀 뷰입니다. 뷰를 익스텐드해서 상속받아서 내가 또 다른 내 입맛에 맞는 그 뷰를 위젯을 하나 만들어서 쓸 수가 있는데, 이때 중요한 메소드 온드로우에 있는 내용이 뷰에 다 만들어질 수가 있다고 그랬죠. 그죠? 자, 어쨌든 이렇게 뷰를 이용해서 내가 만들었어요. 자, 이거는 안드로이드 프레임워크 라이브러리에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든 거죠. 내 거죠. 그죠? 그리고 그 위치가 어디에요? com.example android _14_1 ex1에 있죠. 그래서 이 경로를 다 써주고 내가 만든 클래스를 이렇게 써주면 커스텀 뷰가 컴파일 다 되고 나서 메모리에 올라가고 나서부터는 내가 이 경로를 통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아시겠죠? 그래서 얘도 위젯이고 커스텀 뷰도 위젯이고 버튼도 위젯이에요. 단 차이점은 얘는 안드로이드 프레임워크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갖다 쓰는 것 뿐이고요. 얘는 뭐예요? 얘는 내가 만들었으니까 안드로이드 프레임워크 라이브러리 없죠?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풀 경로를 다 써줘서 이렇게 위젯을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뷰를 상속받은 커스텀 뷰를 만들고 그 다음에 그것을 레이아웃 잡을 때 사용을 이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 전체적인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버티컬로 돼서 세로로 되고요. 그 다음에 내가 만든 커스텀 뷰를 갖다가 아이디는 커스텀 뷰라고 해놨고요. 그 다음에 위드 가로 사이즈와 세로 사이즈를 가로는 풀, 세로는 300 정도 줬고요. 다음에 닫는 태그 줬고요. 다음에 밑에 보면 리니어 레이아웃으로 또 다른 뷰 그룹이 존재하고 거기는 버튼이 있습니다. 자, 버튼의 텍스트 보니까 그냥 감이 올 거예요. 뉴 컨버스, 마구마구 그림을 그리다가 새로운 컨버스가 필요할 때, 새로운 종이를 꺼낼 때 사용하는 버튼이겠죠. 그리고 id bt 언더바 뉴 캔버스로 되어 있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가로는 다 쓴대요. 마치로 되어 있고 세로는 어떻게 랩으로 감싸져서 내용물 요소만큼만 세로 사이즈를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레이아웃은 이렇게 되어 있다고 머릿속에 상기를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먼저 떠오른 메인 액티비티 자바 파일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인 액티비티를 보니까 커스텀 뷰, 내가 만드는 뷰죠. 커스텀 뷰 초기화 해놨고요. 선언해놨고요. 다음에 버튼도 뉴 컨버스 버튼에서 이렇게 선언까지 해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처음에 최초에 실행되는 onCreate 메소드를 안에 볼게요. 자, setContentView 무수히 많이 봤죠. setContentView에서 r.layout activity underbar main 어디 있어요? 방금 살펴본 레이아웃 파일 얘죠. 얘를 가지고 화면을 구성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커스텀 뷰 찾습니다. find view id r.id 커스텀 뷰 어디 있겠어요? activity underbar main 이거 꺼내놓고 쓸까요 그냥? 자, 보시면 얘죠. 얘 아이디 내가 직접 만든 커스텀 뷰 이렇게 참조해서 초기화 시켜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커스텀 뷰 셋 컨텍스트 여기다가 내가 만든 거에다가 컨텍스트 메인의 컨텍스트를 하나 넘겨줬습니다. 자, 그 다음에 new canvas 버튼 그죠? 얘 find view id 찾아서 bt new canvas 얘죠. 그죠? 얘도 마찬가지로 초기화 시켜놓고 얘는 버튼이기 때문에 이벤트를 줬네요. 세터를 이용해서 onClick listener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셋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listener 그죠? 이너 클래스로 만들어서 여기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onClick listener 인터페이스죠. 어디에 있는 거예요? 뷰의 안에 있는 인터페이스죠. onClick listener 인터페이스로서 이렇게 listener 존재하고요. 다음에 onClick 메소드에서 자, v 어디를 클릭했냐? 얘가 버튼이 넘어오겠죠. 이제 버튼 클릭했으니까 v가 get id v에 뷰에 get id id를 뽑아낸 게 케이스문 스위치 케이스문 이용해서 r.id bt new canvas 이면 커스텀 뷰에 init paint 메소드를 호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커스텀 뷰에 new canvas라는 상수 마우스 갖다 대니까 숫자 1이네요. 이 상수 같이 넘겨줄 수 있겠습니다. 자, 요게 처음 이제 onClick을 보신 분들은 좀 복잡해요. 그죠? onClick 메소드 안에다가 이거 잠깐 주석 처리해주고 자, 보면 이거 이따 같이 예제를 같이 할 때 다시 볼 텐데요. 아이고. onClick 뷰에 있는 거 리스너는 new onClick 예, 이렇게 하면은 자동으로 컬링 메소드 여기 나오는데 여기다가 그죠? 뷰가 넘어와요. 어떤 위젯을 딱 클릭을 했을 때 그 뷰가 넘어오는 겁니다. 지금은 버튼이 한 개지만 버튼이 많으면 이 안에서 뷰가 넘어오는데 어떤 뷰가 넘어오는지 얘는 모르겠죠. 그래서 그것을 구별해 주기 위해서 뭘 해요? 스위치 문을 쓰는 겁니다. 스위치 문을 딱 써가지고 뷰의 get id를 구해요. 그죠? get id, id가 뭐예요? 얘죠, 얘. bt underbar new canvas id, 유니크한 얘 명찰이죠. 자, get id를 구해서 이 get id가 뭐예요? r.id bt underbar new canvas이면 어떤 동작을 해라 라고 명령을 주는 거겠죠. 자, 그죠? 그래서 스위치 케이스문을 썼는데 지금은 버튼이 한 개죠. 그러면 굳이 이렇게 다 안 써도 되겠죠. 스위치 케이스문 필요 없이 어차피 여기 리스너에 들어올 이벤트를 날리는 녀석은 누구 하나밖에 없어요. 지금은 뉴 캔버스 버튼 얘밖에 없죠. 그래서 바로 그냥 기능 구현을 여기다 해도 됩니다. 근데 원칙적으로는 리스너를 이렇게 만든다는 거는 여러 가지 버튼이 2개 이상에 3개 이상일 경우에 통상적으로 우리가 많이 씁니다. 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이렇게 스위치 케이스문을 써서 분기를 나누는 게 통상적인 방법입니다. 자,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자, 이렇게 하고 다시 돌아와서요. 자, 어쨌거나 그래서 버튼에다가 리스너 붙여줬습니다. 그래서 리스너 듣고 있다가 get id가 bt new canvas면 캔버스 뷰 내가 만든 뷰죠. 거기에 init paint라는 메소드로 호출하는데 거기다가 new canvas 상수 1값이 있는 new canvas라는 상수를 넘겨줍니다. 자, 그러면 init paint도 알아보고 canvas 커스텀 뷰도 하나씩 알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커스텀 뷰를 꺼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뷰가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상수가 current canvas하고 new canvas가 있는데 current canvas하고 그 다음에 privacy로 context에서 m context 그 다음에 array list 자, generate type은 dot형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dots 되어 있고요. dot 이거는 미리 말씀드리면 기능 구현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듯이 점이무에서 선이 되죠. 우리는 지금 선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 점들을 터치가 되거나 무브가 일어날 때 사용하는 좌표 발생되는 좌표들을 어레이 리스트에 계속 담을 거예요. 그리고 그 점들을 이어서
하나의 선으로 표현을 할 겁니다. 그래서 어레이 리스트에 도트, 제너릭 타입이 도트로 준 도트스를 이렇게 초기화, 선언해주고 초기화를 해준 겁니다. 자, 다음에 페인트 객체도 있고요. 자, 다음에 생성자를 하나, 둘, 세 개 만들어줬는데, 커스텀 뷰, 그죠? 커스텀 뷰 생성자 컨텍스트만 받는 녀석도 있고, 그 다음에 어트리뷰트 셋 받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디파인 스타일도 그죠? 받는 녀석도 있는데, 이렇게 세 개를 다 만드는 게 원래 원칙입니다. 뷰를 상속받아서 우리가 캔버스 커스텀 뷰를 만들 때는 세 가지 꼭 다 이렇게 상속을 받아서 사용하는 게 원칙이고요. 자, 다음에 마찬가지로 다 이렇게 세 개씩 받는다 하더라도 이닛 페인트, 내가 이제 그 개발자가 만든 겁니다. 이닛 페인트를 다 같이 호출하고 있어요. 호출할 때 커스텀 뷰에 커런트 컨버스 내가 0이라는 숫자를 넣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닛 페인트, 아까 메인 액티비티에서 나왔는데 얘가 무엇인지 굉장히 중요한 녀석인 것 같아요. 얘도 쓰고 저도 쓰고 다 쓰니까. 그래서 이닛 페인트 한번 가볼게요. 자, 이닛 페인트에서 i를 받아요. 그죠? i 받아서 도트 클리어, 도트스 클리어. 도트스가 뭐예요? 어레이 리스트죠. 점들이 모여있는 어떤 화면을 터치했거나 아니면 터치한 다음에 무브를 할 때 발생되는 좌표 값들이 있는 그 어레이 리스트 배열이죠. 걔를 클리어한대요. 페인트 처음 그리는 거 초기화시키는 거예요, 그림을. 그래서 페인트 도트를 클리어하고요. 그러면 도트 안에 아무것도 없겠죠, 좌표값이. 다음에 페인트 널을 주고요. 기존에 쓰던 페인트 버려버린 거죠. 그죠? 메모리 주소값 날려버렸고요. 다음에 페인트를 다시 생성합니다. 다음에 셋 컬러에서 그린색을 줬고요. 다음에 스트로크 위드, 페인트의 스트로크 위드는 2픽셀 2픽셀 정도 줬고, 안티알리아스 꺾일 때 부드럽게 꺾이라고 안티알리아스 트루 줬습니다. 자, 다음에 i가 캔버스 뷰에 뉴 캔버스 1이면 인밸리데이트 해요. 근데 아까 여기서는 캔버스가 0이 들어오겠죠. 0이 들어오겠죠. 그러면 인밸리데이트 안 하고 그냥 넘어가겠죠. 자, 그러면 인밸리데이트가 뭔지 여기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밸리데이트는 뭐냐면 그냥 호출을 쓰는 거예요. 자, 인밸리데이트에서 컨트롤 키 누르고 클릭하면 이렇게 뷰 클래스 나와요. 뷰에 있는 녀석이에요. 그리고 또 인밸리데이트가 안 돼요. 그죠? 자, 얘 우리가 만든 게 아니라 뷰에 종속되어 있는 메소드인데, 이건 뭐냐면 인밸리데이트를 줄 때마다 온 드로우, 우리가 컨버서 뷰 커스텀 뷰를 만들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메소드가 온 드로우라고 그랬죠. 여기서 모든 매개 변수로 들어오는 캔버스 위에다가 우리가 드로우 렉트, 드로우 도트, 드로우 라인, 드로우 서클 이렇게 해서 무슨 도형을 만들 수가 있다 그랬죠. 그럴 때 온드로우드를 호출해주는 녀석이 바로 얘예요.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지 인밸리데이트 메소드만 호출을 하면 온드로우드를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호출을 해서 이 안에 있는 내용이 그릴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가 init paint 메인 액티비티에서 버튼을 딱 눌렀어요. 버튼을 딱 누르고 나서 커스텀 뷰 init paint를 딱 했어요. init paint를 딱 하고 나면 얘가 여기 들어오죠. 여기 들어와서 뉴 캔버스 1이 들어왔죠. 여기 1이니까 1이 들어왔으니까 새로 온드로우, 새로 화면을 구성해야 되는구나 라고 해서 온드로우드로 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계속해서 폼은 도트 사이즈만큼 다시 그리는 거죠. 자, 근데 도트를 클리어하고 갔기 때문에 새로 그릴 게 없죠. 그죠? 그래서 그냥 하얀색 드로우 컬러에서 바탕 하얀색에 도화지만 그냥 깔리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인밸리데이트는 온 드로우를 호출해주는 메소드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온드로우를 내가 직접 개발자가 호출하면 안 될까? 호출하면 되긴 되는데 많은 에러가 있고요. 정상적인 방법은 인밸리데이트를 우리가 뷰에서 노출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호출해서 쓰면 되고요. 얘를 사용을 하면 온드로우 시스템에서 자동적으로 콜백 메소드로 호출이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전체적인 구조는 이렇고요. 그러면 커스텀 뷰 좀 더 알아볼게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자, 여기까지는 생성자고요. 그 다음에 set m 컨텍스트, 컨텍스트를 셋 해주는 세터죠. 그래서 메인 액티비티에서 얘를 만든 다음에 커스텀 뷰를 초기화시켜준 다음에 set 컨텍스트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메인 컨텍스트, m 컨텍스트 초기화시켜 주는 거겠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무슨 메소드가 있냐면 on draw가 있어요. 자, on draw 메소드 안에서 어떤 드로잉을 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캔버스, 매개 변수로 넣은 캔버스에다가 드로우 컬러 해서 하얀색을 지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드로우 컬러.
그죠? 하얀색을 그냥 하얀색 바탕이래요. 도화지가 하얀색인 것 같죠? 자, 다음에 포문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포문이 들어가는데 I 0서부터 어디까지 돌아가요? 도투스의 사이즈까지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 크기만큼 돌아가는데 도투스 뭔지 보고 넘어가면 도투스 아까 살펴봤었죠. 어레이 리스트, 도트, 점들이 모여있는 배열이죠. 자, 그래서 도투스 사이즈만큼 계속 돌아가는데, 자, 이 포문 만약 도투스의 get I is b, 그죠? 자, 그러면 이쯤에서 도투스를 구성하고 있는 도트라는 객체의 어떤 건지 살펴보고 넘어가겠죠. 그래서 도트를 한번 꺼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트 클래스를 보니까 플롯으로 해서 x와 y 받아요. 자, 이게 바로 x, 내가 어떤 지점을 클릭했을 때 좌표값, x좌표, y좌표입니다. 또는 내가 어디선가 드래그를 해요, 무브를 해요. 그럴 때 계속해서 발생되는 x좌표, y좌표입니다. 자, 불리한 값이 있네요. 자, b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트 x, y 불리언 받고요, 생성자에서. 그래서 x좌표, x, y좌표, y 불리언값 값입니다. 그리고 각각의 변수마다 getter, setter 쭉 존재하고요. 그래서 점의 좌표값을 갖고 있는 객체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불리언도 있는데, 자, 이거는 좀 이따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 가서 도투스의 불리언, 그죠? 도트 하나의 객체의 isB getter죠, 그죠? 얘가 true이면 캔버스에다 드로우를 한대요. 드로우 라인, 선을 긋는데요. 자, 선을 그을 때 시작점에 x좌표, y좌표가 있어야 되고요. 끝나는 점에 x좌표, y좌표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여기가 시작점의 x좌표입니다. 도트의 get i-1, 그죠? 도트 객체의 바로 전 객체, 그 객체의 x좌표를 구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또 y좌표를 구합니다. 그 다음에 현재 도트 get i 한 거, 이 녀석의 x좌표를 구하고 이 녀석의 y좌표를 구하는 거죠. 그리고 페인트를 줘요. 페인트 객체를 넘겨줍니다. 그러면 선이 만들어질 수 있겠죠. 계속해서 연달아서 도트와 도트 두 라인의 좌표를 계속해서 이어가면서 선이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문이 계속해서 도는 거죠. 어디까지? 도트 사이즈만큼. 자, 그 다음에 또 알아볼 거예요. 이니 페인트는 아까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온 터치. 자, 온 터치. 실제로 화면을 터치를 했어요. 그러면 이벤트가 발생을 할 텐데, 이벤트 get 액션을 뽑아오는데, 모션 이벤트 액션 다운이면 도트에다가 도투스에다가 add를 해줍니다. add 해줄 때 어떻게 해요? new 도트를 생성을 해서 x좌표, y좌표 넣어줍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불리언을 넘어주는 false가 넘어옵니다. 그죠? 자, 한 번 터치를 딱 했을 때는 false예요, false. 그 점의 좌표는 false입니다. 그러면 그 점의 좌표가 false일 때는 걔는 if문 얘를 안 돌겠죠. 그죠? 최초에 만약에 내가 터치를 택했으면 여기는 실제로 드로우 라인을 하는 곳인데, 내가 최초에 터치를 딱 한 번 하면 get i-1, 0에서 -1에서 -1 되어오겠죠. 인덱스, 그러면 에러가 입셉션 발생하겠죠. -1 인덱션을 찾아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서 불리언 값을 줘서 처음에 딱 터치를 한 부분에서는 드로우 라인이 동작하지 못하게 막아주기 위해서 이런 플래그 변수 폴스 값을 준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바로 리턴을 해버려요. 이 뒤에 어떻게 된 간에 상관없이 그냥 빠져나오는 거죠. 자, 반면에 이벤트에서 get 액션을 했는데 얘가 액션 무브예요. 드래그해서 가고 있어요. 그러면 좌표가 이전 좌표와 이후 좌표가 존재하겠죠. 그럴 때도 마찬가지로 도투스의 add 도트 get x get y에서 이번에는 true를 줍니다. 그 다음에 invalidate를 해요. invalidate 하면 누가 호출된다고요? 여기 보면 on draw 호출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on draw 가서 여기서 이제 계속해서 폼을 돌면서 드로잉이 될 수가 있겠죠. 네, 되시겠죠? 자, 그래서 됐고, 그 다음에 온 클릭해서 버튼 클릭한 거 이니 페인트 가서 이니 페인트 보면 여기서 다 초기화 시켜놓고 새로운 캔버스 꺼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한번 실행을 시켜볼게요. 살펴볼 건 다 살펴봤고요. 실행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뮬레이터에서 실행을 시켜보는데 여러분들은 타겟에서 실행시키면 금방 실행될 겁니다. 저는 에뮬레이터에서 실행하니까 잠시 퍼드 눌렀다가 자, 에뮬레이터 다 구동되고 나면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동이 다 됐고요. 이제 APK가 인스톨 되고 있겠죠. 자, 인스톨이 되고 있을 거고, 이제 런처 저기 그 어플리케이션이 실행 준비를 하고 있을 겁니다. 자, 됐고요. 자, 뉴 캔버스 버튼까지 나왔고요. 실제로 딱 클릭을 해서 드로잉을 하면 이렇게 내 마음대로 드로잉 되겠죠. 우리 눈에는 선으로 보이지만 얘가 선이 아니라 뭐예요? 계속해서 이벤트가 따다다다다다닥 발생을 해서 점의 좌표가 나온 거고요. 그 점의 좌표를 연결을 해서 라인으로 이렇게 만들어 준 겁니다. 동그라미도 만들 수 있고 세모 내 마음대로 다 만들 수 있겠고요. 새로운 도화지가 필요해요. 그러면 뉴 캔버스 버튼 누르면 깨끗이 다 날아가고 지워지겠죠. 그러면서 또다시 그림을 그려 나갈 수가 있겠습니다. 간단하죠. 이런 어플들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해봤을 겁니다. 뭐 메모장이란가 이런 거 어플 많이 사용했는데 별거 없죠. 그죠?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구현을 해 나갈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간단하게 좀 빠른 속도로 해서 같이 한번 코딩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는데 조금 소스 재활용할 건 재활용하면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너무 처음서부터 다 같이 코딩을 하면 시간도 무의미한 시간을 좀 많이 보낼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재활용할 수 있는 소스는 예제 소스에서 좀 재활용을 해 나가면서 코딩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드로이드 EX라고 할게요. 자, 이거는 뭐 한 3.0 정도 주고요. 되셨죠? 자, 레이아웃부터 먼저 잡아볼까요? 자, 리니어 레이아웃으로 바꾸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바꾸냐면 오리엔테이션이 버티컬로 바꾸겠고요. 그 다음에 버튼이었죠. 뉴 캔버스 만들 버튼, 안드로이드 아이디는 bt 뉴 캔버스로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가로는 마취로 줄 거고요. 자, 버튼의 이름은 뭐로 줄까요? 뭐 뉴 캔버스 주면 되겠죠. 캔버스 이렇게 주고요. 자, 레이아웃은 이 정도 일단 해놓고 가겠습니다. 여기다 커스텀 뷰 레이아웃을 만들어야 되는데 커스텀 뷰를 아직 안 만들었기 때문에 좀 진행이 어렵죠. 그래서 커스텀 뷰 만들고 올게요. 자, 뉴에서 클래스를 만드는데 클래스 이름은 커스텀 뷰라고 해줬고요. 자, 얘는 누굴 상속받아야 돼요? 뷰를 상속받아야 되겠죠. 네, 됐고요. 자, 생성자 add constructor에서 생성자를 받아야 되겠죠. 네, 자, 하나 받고요. 네,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자, 다음에 꼭 지워야 되는 거 onTrue 메소드 주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init paint라는 메소드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 퍼블릭으로 바꿀게요. 그 다음에 터치를 받을 콜백 메소드 on 터치 이벤트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놓을게요. 자, 그 다음에 뷰를 상속받아서 만들었으니까 이제 액티비티 레이아웃에다 만들 수가 있겠죠. 자, 내가 만든 뷰에 커스텀 뷰의 위젯을 사용할 때는 그 패키지 명을 다 써줘야 됩니다. 그래서 com. 뭐라고 했죠? example. android ex. 어떻게? custom view.
네, 이렇게 해서 주도록 하겠습니다. EX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자, 메인 액티비티에서 이제 만들어야겠죠. 만들었는데 커스텀 뷰 널 줄게요. 그 다음에 또 뭐 버튼 new btn으로 할까요? btn new canvas. 예, 됐습니다. 임포트 해주고요. 자, 얘는 초기화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초기화 해주도록 할게요. find view id r.id. 아까 아이디를 안 줬죠. 아이디 줘야겠죠. 안드로이드 아이디. 이게 커스텀으로 만들면 이런 자동 완성이 안 돼요. 그래서 그냥 복사해서 가져올게요. 네, 됐습니다. 자, 아이디는 뉴 캔버스로 할게요. 좀 보기 좋게 정렬을 바꾸고요. 네, 됐습니다. 그 다음에 id.new 캔버스, 아이고, 뉴 캔버스. 예, 됐고요. 자, 캐스팅 해야 되겠죠. 그래서 캐스팅 해주고요. 자, 버튼도 마찬가지로 btn new canvas는 find view id r.id.bt new canvas 이렇게 해주고요. 자, 얘도 마찬가지로 캐스팅을 해주겠습니다. 됐고요. 자, 다음에 리스너 붙일게요. set on click 리스너에서 일단 널로 지정해주고요. 이너 클래스 하나 만들어서 지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on click 뷰 패키지에 있는 리스너 네, 됐고요. 여기서는 하나지만 그래도 스위치문 들어갈게요. 그래서 view.getID r.id. 뭐죠? bt new canvas 됐죠? 자, 됐고요. 자, 이렇게 해놓고 나서 이제 커스텀 뷰부터 하나씩 채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닫을 건 닫았고요. 자,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커스텀 뷰가 얘인데, 자, 요거는 좀 코드를 좀 재활용할게요. 시간 관계상 이걸 지금 다 코딩하기 좀 그렇고요. 자, 오른쪽에 있는 게 그 완성본입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게 이제 우리가 코딩할 건데, 자, 여기서 하나씩 조금 코드 재활용을 할게요. 자, 온드로 봤죠? 그래서 먼저 숲으로 가는 거 얘 뭐 필요 없으니까 일단 주석 처리 해놓고요. 그 다음에 캔버스의 드로우 컬러, 그죠? 뭐 이 정도는 캔버스 점 드로우 컬러에서 컬러 점 화이트 하얀색 도와주러 갈게요. 됐고요. 자, 다음에 이 폼을 갖다가 조금 복사를 해서 가져올게요. 제가 로직은 다 설명드렸으니까 한번 쭉 따라해 보시면 이해되실 겁니다. 자, 근데 도트라는 그게 없네요. 그죠? 그래서 도트도 하나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도트는 데이터 객체이기 때문에 이거 그대로 갖다 그냥 복사해서 쓸게요. 카피해서 패스트 이용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됐고요. 자, 그러면 어레이 리스트 하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private 어레이 리스트 제너럴 타입이 도트. 그래서 도트스는 네, 일단 널로 줄게요. 자, 페인트 객체도 없네요. 페인트 객체도 하나 만들어야겠죠. 페인트는 널. 네, 되겠죠. 임포트 해주고요. 네,
됐습니다. 자, 다음에 컨텍스트도 하나 만들어 줄게. 메인에서 넘어올 컨텍스트. 네, 이렇게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됐고요. 자, 다음에 요 상수값 그대로 좀 가져올게요. 여러분들은 좀 시간을 좀 정해놓고 천천히 하나씩 코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하는 순서대로 계속 그냥 코딩해 나가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니페인트가 있어요. 이니페인트를 각 생성자에서 다 호출을 합니다. 호출해주고 필요 없는 거 지워버릴게요. 네, 이렇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이니페인트 할 때 좀 구분을 주기 위해서 이니페인트에다가 매개 변수로 int i를 하나 받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기서 커스텀 뷰에 얘는 current 캔버스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앱박이 마구마구 뜨고 있는데요. 이거를 주석 처리하면 안되겠죠. 슈퍼 호출을 해줘야겠죠.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자, 그 다음에 set, 얘 세터 하나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m 컨텍스트 세터도 만들어 줄게요. set, 네, 세터 하나 만들어서 this, 예, 자동 다 완성됐고요. 그 다음에 온터치 알아볼까요? 자, 온터치에서 이니페인트 마저 다 하고 갈게요. 자, 이니페인트 필요 없는 거 날려버리고요. 자, 도트스 그 다음에 클리어 지울 거고요. 깨끗하게 지우고 페인트 초기화 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뉴 페인트. 자, 됐고요. 그 다음에 페인트의 속성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페인트의 속성을 set 컬러는 화이트. paint.set 스트로크의 두께는 2픽셀로 하겠습니다. paint. 그 다음에 set anti-alias 주고요. 네, 됐습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if 문 들어가서 i가 매개변수 들어온 i가 custom view new canvas이면 뭐예요? invalidate onDraw를 자동적으로 호출하는 invalidate 메소드 호출하겠습니다. 네, 되겠죠? 같다면 이렇게 해주고요. 예, 되겠죠? 자, 그 다음에 set 요건 다 됐고 밑에 온터치 이제 가장 중요한 온터치 부분입니다. 자, 온터치에서 요 슈퍼로 안 보내도 되겠죠. 그래서 끝내버리면 되겠죠. 폴스. 자, 만약에 매개 변수로 들어오는 event.getAction 어떤 액션이면 motion event.action 언더바 어떤 거? 다운이면 어떻게 해요? 도트 이거 먼저 할까요? new 도트 객체를 생성을 하죠. 생성을 하는데 x, y 불량값을 줘야 되는데 event.get x 좌표 구해왔고요. 또 event.get y 좌표 구해왔고요. 자, 불량값을 어떻게 줘야겠어요? 터치한 거니까 얘는 그 드로잉이 아니죠. 그래서 false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준 걸 갖다가 어디? 도트스에다가 이거 그냥 이렇게 해볼까요? 도트 요거죠. 요금은 이걸 갖다가 어디다 담아요? 도트스에다 애드 해줘야 되죠. 애드 도트 이렇게 해줘야 되죠. 근데 이렇게 꼭 두 개 할 필요 없겠죠. 그죠? 그래서 요거를 하나를 한 줄로 줄이기 위해서 이 안에 넣어버리고 얘를 지워버린 겁니다. 자, 위쪽에 있는 거 똑같이 복사해서 하나 더 줍니다. 줄 때 그리고 리턴 해주면 되겠죠.
return 여기서 true. 그 다음에 자 여기는 액션 다운이 아니라 액션 무브 여기는 그러면 true가 되겠죠. 네, 됐습니다. 자 이렇게 정도 하면은 여기는 다 된 것 같아요. 캔버스 뷰는 다 된 것 같고요. 그죠? 빼먹은 거 있으면 나중에 또 에러 나겠죠. 에러 나면 그때 또 수정을 하기로 하고요. 도트 그대로 가져왔으니까 뭐 없겠죠. 자 메인 액티비티에서 이제 구현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메인 액티비티도 코드 좀 재활용할 건 재활용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커스텀 뷰에다가 뭘 해야 되냐면 컨텍스트 넘겨야 되겠죠. 그래서 세터 우리 만들어 놨었죠. set m 컨텍스트에다가 뭘 넘겨줘요? this 넘겨주면 되겠죠. 얘 자신 메인 액티비티 .this죠. 정확하게는. 근데 요거 그냥 이쯤 되면 이제 아시겠죠. this 내 자신 넘겨주는 거니까 굳이 써주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init paint 호출 되겠죠. 그래서 init paint 호출을 하는데 여기서는 new canvas 새로운 캔버스를 내놔라 해서 커스텀에 new canvas 매개 변수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된 것 같고 한번 실행을 시켜보고요. 뭐 안되는 부분이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코드를 추가해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이라 그 어플리케이션 설치하는데 좀 시간이 걸리고요. 빌드도 해야 되고 설치도 해야 되니까요. 조금 기다리면 다 설치가 될 겁니다. 자, 에뮬레이터에다가 업로드했고 인스톨 중이고요. 콘솔에 다 지금 로고가 나오고 있죠. 인스톨하는데 조금 시간이 여러분들 타겟 폰에는 금방금방 되죠. 저는 타겟을 사용할 수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이렇게 합니다. 조금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좀 기다리시면 이제 스타팅 액티비티가 열리고 있습니다. 메인 액티비티가 열리고 있고요. 에러가 났네요. 자, 무슨 에러가 났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런타임 스타트 액티비티를 할 수가 없는데 커스텀 뷰에서 났어요. 인플레이트를 할 수가 없대요. 그러면 뭔가 인플레이트 하는 과정에서 에러가 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커스텀 뷰를 한번 열어서 볼까요? 커스텀 뷰를 열어서 뭐를 아는지 자, 하나씩 보면 뭐 이런 건 상수니까 상관없겠고요. 컨텍스트 봤고요. 도트를 선언만을 초기화시켜주지 않고 있죠. 여기를 초기화를 바로 시켜줄게요. 됐습니다. 자,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볼까요? 도트를 초기화 안 했기 때문에 널이기 때문에 그려주지 못한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에러가 나면 또 살펴보도록 할게요. 되긴 됐는데 사이즈가 그죠? 이게 아니죠? 레이아웃 가서 요거를 300 정도 주도록 하겠습니다. 됐고요. 자, 근데 그려지지가 않네요. 이번에 기능 구현이 그려지지가 않는 문제가 있으니까 왜 안 그려지는지 한번 에러는 아니고 뭔가 빼먹은 것 같죠. 자, 한번 보도록 합시다. 커스텀 뷰에서 터치가 발생했을 때 로고를 좀 넣고
보면 좋은데 잠깐 그냥 간단한 거니까 그냥 볼게요. 도트에다 뭐 액션 다운하면 됐고요. 이거 뭐 이상 없을 것 같고 여기서 그려져야 되는데 여기서 인밸리데이트 호출을 안 했네요. 그죠? 인밸리데이트 호출을 해야 되겠죠. 그래야지 온드로우가 호출이 되면서 그림이 그릴 수 있겠죠. 자, 다시 빌드가 됐고 APK가 인스톨 되고 있고요. 자, 화면이 열렸고 이제 되는지 봅시다. 그래도 안 되네요. 자, 또 왜 안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닛 페인터가 있는데 이닛 페인터에서 널을 초기화를 시켜주지 않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널로 일단 좀 줄 거고요. 다음에 요게 아마 범인인 것 같습니다. 화이트 바탕에다 화이트를 그리니까 구분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예, 여기서 다시 빌드에서 다시 인스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그림이 그려지네요. 정상적으로 동그라미 다 그려졌고요. 다음에 뉴 캔버스. 이제는 새로운 도화지 준비되는 게 안 되네요. 자, 이거는 또 버튼에 가봐야 되겠죠. 그래서 메인 액티비티를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버튼, 리스너를 안 달아줬죠. 그래서 리스너를 달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빌드에서 인스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로잉하고 중간중간에 로그를 넣어서 이제 개발을 하면은 실무에서는 그렇게 하는데 한 번에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씩 미스가 나죠. 개발을 처음부터 우리가 소모드도 아니고 정확하게 할 수는 없고요. 중간에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개발이 이루어질 수가 있겠죠. 자, 여기서 그림을 그리다가 다 정상적으로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를 하면 커스텀 뷰를 만든 다음에 커스텀 뷰를 만든 거 가지고 우리가 레이아웃을 이렇게 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커스텀 뷰에서 콜백으로 들어오는 이벤트에 따라서 그죠? 여러분이 응용을 해서 도트 객체를 만들어서 그것을 라인으로 만든다든가 어떠한 작업을 해 나가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벤트를 이용한 여기 메인 액티비티에 보면 리스너도 만들었죠. 이벤트를 이용한 간단한 예제를 해봤는데 이벤트는 제가 아까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많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꼭 나름대로 정리를 잘 해두시고요. 그리고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 레퍼런스 문서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꼭 정리를 깔끔하게 해주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